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김본 N 칼리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 매일 아침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저희가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시황 및 업종, 종목 이슈 분석,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방송 내용이나 이런 질문, 방송 자료, 분석 자료,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QR코드를 딱 인증하시면 되는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누르셔가지고 QR코드 이렇게 딱 갖다 대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오른쪽 하단, 여러분들한테는 오른쪽 하단 있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나와 있을 겁니다. QR코드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방송은 녹화방송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오후 4시 53분. 자, 장 끝났죠? 장 끝났습니다. 장 끝난 상태에서 금요일날 장이 끝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자, 이 내용은 이제 하시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관련된 자료들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자, 현재 잭슨홀 미팅이 있죠.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이 뭔지, 잭슨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주장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밤 한국 시간은 8월 27일 11시 정도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다음 주 월요일 때면 이미 결과는 나와 있겠죠. 결과는 나와 있을 텐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될 건지는 그냥 가볍게 제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크게 오랫동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 또 이번 주 증시 일정,
일정에 대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에 대해서 진행할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께 꼭 자료까지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같이 받아보세요. 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자료 받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란톡 메신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노란톡 메신저 김본 앤 칼리거든요. 자, 오픈 채팅방에서 김본 앤 칼리로 입장하셔야 되는데, 입장하는 방법은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이 되고요. 또 그게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문자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샵 3989 김본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아마 거기 바로 문자 단문이 나갈 겁니다. 단문 나가면은 그 단문 링크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주로 QR코드로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금방 하니까. 충분히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오늘 장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끝나는지 짚어볼게요. 자, 오늘 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장은 현재 강보합으로 좀 끝났는데, 종목들마다 뭐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았어요.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데, 주로 오늘 좀 강했던 종목 중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 오늘 코롱인더가 좀 강했습니다. 코롱인더가 강했는데, 이게 수소차 이슈가 많이 섞여 있어요. 지금 수소차 이슈가. 자, 코롱인더. 코롱인더가 이제 오늘 9% 넘게 상승을 했죠. 9%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9% 넘게 상승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돌파하면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수소차 관련 이제 막 이슈가 탄력이 받은 거니까 오늘 기관 외국인 순매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이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제가 톡방에다가 많이 올려놨어요. 코롱인더에 대해서. 코롱인더가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톡 메신저 반드시 들어오셔야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수 관련한 내용을 좀 얘기 드려야 되는데, 일단 업종을 한번 업종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 3130포인트 지금 겨우 간신히 회복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안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안착해야 위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안착한 다음에 위로 가기 위해서 이제 3200포인트가 그 다음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0포인트까지는 좀 가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쉽사리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박스권 흔들리는 장세 왔다 갔다 계속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20포인트 지지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1030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조금 저항 매물대가 있습니다. 저항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돌파해서 안착하면 다시 또 일로 가는 흐름인데, 지금 같은 얘기죠. 그래서 3130포인트 코스피, 코스닥은 1030포인트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1030포인트가 올라와야지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일정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일정 얘기를 좀 할 거고, 자, 먼저 파월 의장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목요일날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 자, 한국은행 금리 인상 기준금리 0.5에서 0.75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2000년 이후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은 총 4차례가 있었어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 횟수가 4차례 있었던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금리 인상했던 게 총 4차례가 있었는데, 이 중에 2010년하고 2011년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김유수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였는데, 그때 이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금리를 쫙 이렇게 인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타이밍이 좀 이상하게 인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채권 부분에 엄청나게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래 한국은행은 예측 가능성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금리를 올릴 건지, 동결할 건지, 내릴 건지에 대해서 미리 사인을 좀 주면서 좀 시장이 안정감을 찾게 해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하고, 어느 때는 인상을 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또, 동결해버리고, 그런 상황을 한 6개월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지수는 상승세였어요. 지수는 상승세였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이미 또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대출 받으러 가면 대출도 안 돼요, 요즘에. 시중대출 거의 다 막혔고요. 지금 대출 잔액도 거의 다 차가지고 대출을 더 이상 이제 잘 못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됐으면 이제 기준금리가 좀 올라왔는데, 그러면 대출이 이제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이번 한 번 올라갔지만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올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가계대출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추세적으로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금리를 세게 올리지 못해요.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리도 본격적으로 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올라와서 지금 현재 금리가 있는 거니까 대출 많으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좀 유동성 파티 이런 거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돈 땡겨서 투자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현재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GDP 성장률 우리나라가 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물가 상승률하고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이제 물가 올라가는 부분,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를 계속 마냥 안 올리고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금리, 기준금리가 아무리 0.5로 고정됐다고 치더라도 시장에서 금리 오르면 기준금리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은행만 돈 벌지.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0.5%로 돈 땡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막 2%, 3%로 지금 대출해주고 있는데, 이 갭을 계속 수익내고 있는데, 은행만 배불린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은행이 물론 이거 핑계로 또 올리겠죠. 금리를 또 올리겠죠. 근데 추세적으로 가지 않는다. 추세적으로 가지 않아서, 금리는 다시 또, 기준금리도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국면 때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게 뭐냐면, 2010년, 2011년 미국이 금리를 안 올렸는데 우리나라 금리를 올렸을 때예요, 이때가. 그래야 지금 현재 미국은 금리 안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10년, 11년 요때인데, 요때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들 보면은 예상 EPS, 그러니까 순이익, 이익단이 상당히 기업 실적이 그때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도 좋았어요. 그래서 마냥 금리를 올린다는 게 마냥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금리 올린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렇게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이제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한데, 미국 금리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금리 올리기도 전에 테이퍼링을 먼저 해야 돼요. 테이퍼링. 근데 현재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주의장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11시에 아마 발표할 겁니다. 발표할 건데, 잭슨홀 미팅 자체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잭슨홀 미팅은 원래 어떤 미팅이냐, 다보스 포럼하고 비교가 되는데, 잭슨홀 미팅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회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해서 통화정책 얘기 나오면은 테이퍼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파월 연주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가 임명한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월 연주의장 임기가 내년인데, 임기가 끝나면은 교체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교체해버린다고 만약에 생각을 갖고 있다면, 파월 의장이 어떻게든 결자해제 하기 위해서 테이퍼링 하겠죠. 그렇죠. 테이퍼링 결단을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 금리를 엄청나게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자해제를 해줘야 돼요. 예전에 앨런 그리스펀이라는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그 연준 의장이 어느 때냐면 IT 버블 때 금리를 왕창 내렸다가 IT 버블 터져가지고 막 경기 엄청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렸어요.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걸 다시 안 올려가지고 그때 완전 저금리를 해놔가지고 금리가 다시 안 올라가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자해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 교체할 거야 이래버리면 파월 연주의장이 당연히 이번 잭슨홀 미팅 때나 테이퍼링을 해버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연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근데 파월 의장이
본인 연임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자네 옐런 같은 경우는 자네 옐런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옛날 전 의장이죠. 파월 전 연주의장이었잖아요. 제니 옐런이 만약에 지금 현재 밀고 있어요. 파월 연주의장이 연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 연임될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갑자기 테이퍼링 세게 얘기하고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올해 무조건 테이퍼링 해야 되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금 아프간 때문에 엄청 두드러갖고 있는데 이거 되겠냐고요. 예. 본인도 눈치를 보겠죠. 예. 자기가 좋은 말 해야 자기 연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아까 한국은행 얘기를 해드렸지만 금리 올린다 그래서 지수 밀리는 거 아니다 절대로. 예. 절대로 금리 올린다고 지수 밀리는 거 아니니까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마요. 오히려 그때 밀리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얘기해 드릴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잭슨홀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냥 넘어갈 거라서 그럼 다음 주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증시를 어떻게 좀 바라보시면 좋냐. 다음 주는 약간 지표의 천국이에요. 지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표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지표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작전을 잘 짜놔야 됩니다. 투자 전략을 잘 짜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그 다음 얘기인 증시 일정, 9월 증시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증시 일정입니다. 자, 9월 증시 일정 볼게요. 자, 9월 증시 일정인데 일단 일주일치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주일치. 자, 30일 날이 이제 중요한 건 딱히 없어요. 30일 날. 근데 31일 날 한국 산업 생산이 나옵니다. 산업 생산은 우리나라 산업 가동률, 그다음 공장 이런 거 전부 다 지표가 다 나오거든요. 월말 지표가 항상 산업 생산이 나오는데 이 산업 생산 소매 판매도 나오기 때문에 물가하고 연동이 된다. 그다음에 요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31일 날이 중국이 PMI 발표예요. 이거 정부에서 집계하는 발표거든요. 그래서 딱히 신뢰성 없는 지표인데 뭐가 중요하냐? 중국 공기업이나 대형 기업들 위주로 PMI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날 요 지표가 나오고요. 그럼 월말에 이때 딱 끝나면 다 바로 올 초가 나오는데 바로 올 초가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수출입도 그냥 바로 나와요. 8월 수출입 지표가 바로 나옵니다. 올해 8월달 상당히 좋았어요. 8월달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수출 관련주들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초면 지표가 쏟아지는 날이라고 제가 드리잖아요. 자, 월초니까 9월 1일 월초니까 중국이 바로 8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나와요. 자, 이 PMI하고 이 PMI 차이는 뭐다? 예, 제조업 PMI, 여기서 나온 중국 정부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PMI는 공기업, 대형기업 위주, 차이신 제조업 PMI는 중소기업 중에 중기업들 이상들, 중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 중국 경기를 반영하는 PMI가 이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정말 지표 엄청나게 중요해요. ISM 제조업 지수도.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지표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월 1일 목요일 날이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가 나오는데 이때쯤 되면은 우린 뭘 봐야 되느냐? 자동차 판매량도 나와요. 8월. 그러면 8월 자동차 판매량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현대차 기아 상당히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 환율이 워낙 좋았잖아요. 환율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환율이 원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월, 9월 미국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 나쁘지 않았을 거다. 자동차 데이터가 나온다. 미국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판매량 데이터 나오면 우리나라 웬만하면 현대차 기아 자동차 판매량 얼마만큼 늘었는지 확인돼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사실 팔고 싶어도 지금 현재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팔고 싶어도 팔 차가 없어가지고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1일날 2분기 한국 GDP 성장률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 금리 인상이 괜찮은지가 바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월 3일날이 아주 중요합니다. 9월 3일날 미국 ISM 서비스업 제조업 이날 1일날 발표하고 3일날 서비스업 PMI 발표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8월 고용보고서 이거 뭡니까?
비농 고용자 수 증감이 나올 거고요. 가장 중요한 미국 비농 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예, 실업률이 나와요. 미국 실업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실업률에 따라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속도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지표에 거의 뭐 정신없이 지표가 나오는 그런 상황. 원래 지표가 매월이 1, 2, 3, 4, 5반 돼도, 이렇게 돼도 시작이 월요일부터만 시작했다 그러면 지표가 좀 흐트러져서 좀 나올 텐데, 월 초에 지표가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월이 만약에 목요일날 시작하거나 금요일날 시작하면 그 다음 주로 지표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표가 분산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지표가 하필 또 수요일날 9월 1일이 시작하니까 지표가 3일 동안 다 몰아칩니다. 첫 주에 나올 지표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추가로 더 있어요. 추가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8월 30일 날 영국, 필리핀, 터키가 휴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은 이렇게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준 비디오가 나오네요. 장 마감 후에. 준 비디오가 실적 발표했을 때 영향을 8월 31일 날 우리나라 영향을 줄 텐데, 우리나라 언택트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겠죠. 예. 준 비디오가 언택트 때문에 엄청 떴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엄청 떴어요. 준 비디오가 화상회의 하는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뒤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아마 좀 영향을 받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 8월 30일 날 장 마감 후에 어떻게 됩니까? PVH가 뭐냐면 미국의 의류 관련주거든요. 의류 관련주예요. 의류 관련주인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캘빈 클라인, 예, 타미, 다 이쪽이에요. 다 이쪽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요 실적 발표한 거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또 9월 1일이죠. 9월 1일 날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증산 관련한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유가 투자하신 분들은 이날 좀 요 이벤트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이가 실적 발표하네요. 9월 1일날 추이가 뭡니까? 애완견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용품, 뭐 그 용품뿐만 아니라 요즘 별의별 거 다 해요. 애완견 관련해서는 미국은 애완견 천국이에요. 천국이라서 별의별 거 지금 다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휴장 베트남 휴장이죠. 예, 베트남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요. 예, 그냥 쭉 쉬어야 되는데, 베트남은 지금, 예, 베트남이 지금 자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고 코로나 백신 사야 되는데 백신 살 때 돈 부족하다고 우리나라 기업들, 베트남 현지에 공장 세워서 막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막 돈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 점점 마음에 안 드죠. 베트남 요즘에. 자, 하는 게. 자, 그리고 이제 9월 2일날 도큐사인이 실적 발표하는데, 도큐사인이 보드컴 우리가 유명하니까 뭐 걷다 넘어가고, 도큐사인은 무슨 회사냐면 문서보안 관련 회사예요. 문서보안, 재택근무 문서보안 관련 회사.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들이 준비디오, 도큐사인이 시작 발표가 나온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투자할 때 주식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9월 달에 선물시험 동시반기일 날 좀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시험 동시반기를 우리가 좀 보자. 선물시험 동시반기일 날 시장이 외국인이 돌아서는 게 아마 그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괜찮다. 그 다음 9월에 중요한 일정 하나 또 뭐 있습니까? 춘절이죠. 그게 있잖아요. 예, 중국도 쉬잖아요. 추석 때. 추석이잖아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추석 연휴 때 쉬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야 된다? 미리 들어가야 돼. 미리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마쳤고요. 이 다음 시간에 아마 그게 나갈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각 투자자별 매매 주체 수급의 특징 마지막 회가 아마 다시 재방이 나갈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 부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 자, 궁금하신 분들, 이거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 일정표 9월 일정표에 대해서 코멘트 추가적으로 더 받고 싶으신 분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된다라는 거 제가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마치겠습니다. 자, 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일정표 이런 거 분명히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너라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시험 코멘트 바로바로 쓸 테니까요. 반드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동안 정말 지루하게 계속했던 각 투자자별 매매 주체들의 매매 특징, 그 다음에 각 기관들의 메커니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의 매매 스타일은 어떻고, 외국인의 매매 특징은 어떻고, 외국인은 어떻게 매매하고, 개인은 뭐 우리가 개인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들이잖아요.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기관에서 투시는 어떤 회사고, 사모펀드는 어떻게 매매하고, 금융투자는 어떻게 매매하고, 보험은 어떻게 하고, 은행은 어떻게 하고, 기타금은 어떻게 하고, 연기금은 어떻게 하고, 기타 법인 도대체 뭐고, 이 부분에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최종 정리, 최종 정리. 지난번에 이제 은행, 보험, 그 다음에 투신,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다 했어요. 연기금 조금 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연기금에 대해서 매매 특징을 좀 얘기 드리자면, 여기 보면 연기금은 아니고 연기금 등이잖아요. 연기금 등. 왜 연기금 등일까요? 연기금 등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연기금 등은 뭐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거 지난 시간 한번 설명했죠. 국가단체까지가 연기금 등 국가단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연기금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4대 연기금이 있죠. 연기금이 있는데 이 연기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제가 있어요. 공제에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어딘가에 돈이 조금이라도 모여 있는 곳들은 다 뭘 한다? 투자를 한다. 장학재단 무조건 투자하죠. 돈 모여있기 때문에, 쌓여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펀드가 어떤 펀드예요? 하버드 장학재단 펀드들 엄청 유명하거든요. 예일대 장학재단 펀드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자금 엄청 커요. 자금 몇백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연기금이고, 공제가 뭐냐, 특히 교직원 공제가 엄청 크다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교직원 공제가 10몇 조 원 정도 운영해요. 파워가 엄청 세요. 교직공제는 사업도 하니까. 사업도 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뭐가 있다? 우정사업부가 국가단체에 들어가 있다. 제가 얘기드렸죠. 아니, 우정사업부는 어딘가요?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이 무슨 주식 투자를, 여러분 우체국 공제 다 들죠? 보험이랑 공제, 예금 다 들잖아요. 그 돈 들어오면 뭐합니까? 놀려서 뭐예요? 투자해야죠. 우정사업부가 옛날엔 정말 위험한 투자 많이 했어요. 정말 우정사업부 딜러들 하면 유명했어요. 예전에. 극단적인 투자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정말 위험하게 한다 할 정도로. 우정사업부가 옛날에 차익거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차익거래 매니저 딜러들이 많이 갔었어요. 우정사업부에. 그러다가 지금 우정사업부가 그럼 차익거래를 왜 안 하냐? 현선물 연기한 차익거래를 왜 안 하냐? 안 할 수밖에 없죠. 왜 안 합니까? 이게 공모펀드 거래세 세금을 신설하면서 차익거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차익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갭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정사업부가 차익거래 접었습니다. 그래서 차익거래 안 하고요, 요즘에는. 자, 그 다음 국가단체 또 뭐가 있습니까? 각종 지방자치단체 또 투자를 한다. 지방자치단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돈이 많겠죠. 강남구는 돈 엄청 많겠죠. 예. 예, 그런 돈을 어디다 합니까? 다 투자를 해야 돼요. 놀릴 수 없으니까. 예. 제가 유명한 사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지방자치단체는 예, 파생상품 투자하다가 파산했다. 옛날에 예,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했어요. 투자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예. 사실 이런 데서 이제 투자를 심하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요걸 이제 한데 묶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릴 건데, 주로 이제 연기금이 자금이 제일 큰데, 특히 국민연금이 자금이 제일 크죠. 국민연금이 약 한 600조, 700조 뭐 이렇게 갑니다. 예. 600조 원, 700조 원 뭐 이렇게 가요. 예. 근데 이 연기금의 이 어마어마한 돈은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자합니까? 부동산, 채권, 물론 채권 비중이 제일 커요. 채권, 현금화하기 쉽잖아요. 채권은. 예.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뭐 합니까? 부동산도 물론 건물도 사고 빌딩도 사고 합니다. 부동산, SOC 뭐 다리 짓고 막 그래요. 다리 짓는데 투자하고 막 그래요. 통행세 가져가고 막 그래요. 우리가 내는 통행세 중에 상당 부분은 연금이 다 수거해 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SOC,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 AI가 뭐 AI인데 줄여서 그 AI 아니고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체 투자부, 대체 투자 이렇게 합니다. SOC가 주로 대체 투자로 들어가 있죠, 지금은. 예. 뭐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다음에 뭐 해외도 투자하고 파생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도이치쇼크 마진 뒤로 파생은 하지마 이제. 연기금 같은데 이제 파생하지 마. 못 해요. 예전에 파생도 열심히 했었는데 파생 상품도.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비중이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국내 주식 비중을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잘한 전략이냐 못한 전략이냐는 뭐 특별히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바보 같은 전략인데, 국내 주식 비중을 연기금이 같이 떠받들어서 같이 국내 주식시장에 수익을 많이 내서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연기금은 지금 작년부터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연기금 매도만 하고 있어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연기금은 약 25조를 매도했습니다. 예. 진짜예요. 예. 보시면 알잖아요. 이거 얼마 매도하는지 볼까요? 예. 자, 매도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얼마나 매도를 했는지, 연기금이 지난번에도 뭐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는, 연기금은 약 24조를 매도했네. 24조. 연기금 국내 주식 살 생각이 없어요. 연기금도. 근데 이건 왜 그러느냐? 주식 비중을 항상 일정 수준을 딱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 비중이 넘어가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금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연기금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그동안 손가락만 빨았느냐? 손가락만 빨았죠. 매도하면서 바보같이. 이거 다 놓친 거예요. 연기금이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금 못했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근데 연기금이 못하고 싶어서 못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연기금도 뭐 국내 주식 열심히 투자하고 싶죠. 근데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 정책을 딱 잡아놨는데, 이 정책을 뒤엎고 싶어도 뒤엎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기금이라는 데 자체가 좀 급여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물론 일반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반 직장보다는. 여기가 뭐 특별하게 뭐 성과급을 어마어마하게 준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욕심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기금은.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이 20%다 그러면 20%인데 이거 더 늘려야 됩니다. 앞으로 지수가 더 갈 건데 국민의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주식 비중 늘려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연기금의 펀드 매니저들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하려면 누군가 총대 메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지내는데, 굳이 내가 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면 간단해요. 연기금에서 자산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국내 주식 비중 몇 퍼센트 땅 그럼 끝나요. 예. 그거 안 해요. 그걸. 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깝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계속 팔고 있어요. 연기금의 투자 스타일은 요렇고 그럼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하고냐가 우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럼 연기금은 또 자기가 직접 투자도 하지만 간접 투자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탁 운용을 합니다. 연기금 위탁 운용을 하는데 위탁 운용이라는 건 뭐냐? 연기금이 돈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기금이 직접 운용 부서들이 다 직접 일일이 다 매수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선수들을 계속 데리고 와야 되고 펀드 매니저 최고도만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조직 관리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펀드 매니저 중에 에이스들이 있는 뭐 운용사, 자문사 이런 데다가 위탁을 맡겨요. 위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자산운용이다. 그럼 삼성자산운용한테 자 이거 자 1,000억 줄 테니까 너네가 한번 해봐. 굴려봐. 굴려서 잘하면 수익 성과도 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또 계약을 해요. 예. 물론 어딜 찍어서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한 2조 원 정도 위탁운용 맡기겠다. 그러면 2조 원 정도 위탁운용 맡기겠다고 하면 그걸 이제 자 우리가 2조 원 정도 위탁운용 맡길 겁니다. 자 운용사 자문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뛰어오세요. 그러면 다 뛰어오겠죠. 예. 누가 안 뛰어와요? 연기금에서 돈 맡겨주겠다는데. 그럼 막 줄 서고 난리 나요. 제가 연기금 다닐 때 어땠냐면 실제로 제가 연기금 위탁운용 부서 업무를 좀 잠깐 했었는데 그때 막 위탁운용 한 그때 몇 천억 정도 맡기려고 뺐었거든요. 근데 공고를 딱 냈는데 신청서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예. 그럼 이제 다 PT를 한 번씩 해요. 전부 다 PT를 막. 뭐 삼성자산운용 와 있고 뭐 미래에셋자산운용 뭐 그다음 뭐 별의별 운용사 투신사 다 와요. 다 와가지고 막 영업하는 분들 막 PT하는 분들 펀드 매니저도 와가지고 아 우리는 수익률이 지금까지 이랬고 우리가 펀드도 주요 타겟 벤치마크는 뭐고 막 이러면서 막 PT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물론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평가는 저보다 윗분들이 하셨고 저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좀 관리하는 뭐 그런 거 업무를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평가를 잘 받게 되면 이제 그쪽에다 이제 자금을 주는 거죠. 자금을 주면 그쪽에서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투자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익을 내면 수익 일부는 운용사 가져가고 일부는 나머지는 연기금한테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위탁 운용을 해요. 위탁 운용 규모가 상당히 막 커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은 증권사한테 갑인 운용사잖아요. 증권사한테 갑은 운용사잖아요. 운용사한테도 갑이에요. 연기금은 운용사, 증권사 그냥 슈퍼갑이에요. 슈퍼갑. 그냥 지나가면 진짜 연기금의 그 실무진 한 명이 증권사 상무의 그걸 아예 그냥 앞날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진짜예요. 그 정도 파워가 셉니다.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 같은 경우가 간접 투자도 하는데 이렇게 간접 투자하는 경우는 어떻게 잡히느냐? 제주 간접 투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간접 투자 하는 때는 어떻게 잡히느냐? 연기금 이름으로 투신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해서 나오는 내용은 어디로 잡힌다? 연기금으로 잡힙니다. 주문은 투신이 내고 결정은 투신이 하지만 연기금 돈으로 한 거고 자금주는 계좌주는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주문에 잡히면 여기로 잡혀요. 투신들이 거래한 게 다 그냥 일로 잡히는 거예요. 투신들이 연기금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도 다 일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뭘 사고 파느냐를 연기금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연기금도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만 알지. 외부에서 운영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지 물론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실시간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연기금도 자기들이 투자한 거 다 몰라요. 뭐가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도 연기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딱 하나를 뭐 섹터를 정해갖고 막 산다. 물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시장을 보는 게 같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뭐 짜서 한다. 어떻게 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오해다, 억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금에 대한 설명이 좀 끝났고, 그리고 연기금은 이제 그렇게 투자하고 우정사업 공제에 다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뭐 장학재단 뭐 이런데 뭐 펜션펀드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연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해요. 공격적으로 투자 안 합니다. 연기금은 가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거는 연기금 자체적으로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데, 연기금 대부분 벤치마크,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크로 두면 이 코스피에서 살짝 비트하는 정도가 목표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 목표 수익률도 잘 못 채우니까 잘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또 연기금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아니 그 정도 수익률도 시장 수익률도 잘 못 따라가요, 잘. 그래서 이제 주로 공격적인 거 어디서 하냐? 네, 자사운용사, 자문사 이런 데서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근데 그 연기금으로 잡혀서 보이는 것 뿐이죠. 네, 연기금 자체가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연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 나머지도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타 법인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타 법인 옛날에 설명한 적이 한번 있는데, 기타 법인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법인은 뭐다? 그냥 일반 기업체다. 일반 기업체고, 일반 기업체가 매매하는 거다. 삼성전자도 주식 거래하고, 뭐 LG전자도 주식 거래하고, 현대차도 주식 거래하고, 다 주식 거래하니까. 주식 거래를 단지 지분 투자, 자회사, 그다음에 관계사 투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지분 투자로 어떤 것도 합니까? 실제로 상품이나 글로벌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야지 회사가 운용이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원유 정제하는 회사잖아요. 가솔린, 디젤 뭐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정제하는 회사잖아요. 정유사잖아요. 정유사이기 때문에 뭐에 민감합니까? 유가에 민감하잖아요. 유가에 민감하게 되면 유가가 얼마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자금을 가지고, 유가가 어땠을 때 가장 문제예요. 유가가 떨어질 때가 문제잖아요. 유가가 떨어질 때 비싸게 산 원재료 유가가 있었는데 이걸 정제하는 동안 유가가 폭락을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손해보고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유가 하락할 때 수익 나는 상품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파생 상품들을 많이 투자해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은. GS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은 또 유가하고 상관이 있죠. 대한항공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면 문제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왜냐면 압축유를 쓰니까. 항공유는 압축이잖아요. 엄청나게 유가가 많이 들어간, 유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가가 중요한데 갑자기 유가가 폭등해요. 그러면 금액이 엄청 비싸지잖아요. 유지비가.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원유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상품 같은 거, 파생 상품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식도 다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 기업도 주식을 좀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사의 수익을 커버한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가 투자 뭐합니까? 비트코인 투자했잖아요. 이거 투자하잖아요. 기업들도. 테슬라가 투자하니까. 다 그렇게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들이 투자하는 내용은 다 여기에 잡힌다. 그래서 파생상품 투자가 상당히 많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파생상품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좀 저희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내용.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또 볼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각 금융계열 하는 일에서 일단은 요 부분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계 창구에서 주문이 나간다 해서 무조건 외국인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계좌주 기준이고, 이건 계좌주 기준이에요. 외국인이면 실제로 외국인 계좌예요. 물론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죠. 한국 사람이 실제로 계좌 주문을 내지만 계좌주는 외국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 그럼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그리고 개인은 실제 개인주, 그 다음 기간 실제 계좌주로 따라가는데, 반면에 이렇게 창구, 자 보면은 매수 창구, 매수 상위 창구, 매도 상위 창구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는 건 뭐다? 외국계가 매수 창구, 매도 창구가 떴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외국인이 주문 내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창구에서 외국계가 막 뜬다 그래서 아 이거 외국인이 사고 파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연기금에서 근무할 때도 우리가 주문 줄 때 모건 스탠리에서 주문을 주기도 해요. 우리도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 주문 줘요. 주문이 나갑니다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이거 외국인 투자한 겁니까? 연기금에서 주문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된다. 무조건 물론 확률상은 높겠죠. 확률상은 높겠지만 무조건 그게 외국인이고 무조건 그게 외국인이 매수한 거다. 외국인이 매도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진짜 길고 길었던 각 금융기관 투자 주체별 수급 특징 금융기관이 하는 일, 그다음 요 부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고 갑자기 책거리 하고 싶어지네. 일단은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뭘 하느냐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어떤 걸 할 거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각 기초적인 거 다 배웠죠. 주식이 뭔지, 배당이 뭔지,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지 정석적인 건지,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지금까지 다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뭘 하느냐? 경기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경기를 분석을 하고 나서, 왜냐면 주식 투자는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게 수익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경기 좋을 때 주식 투자하는 게 수익 확률이 높죠? 그럼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알려면 경기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를 먼저 분석을 하고 경제 매크로 지표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종 분석하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하는 거 순서대로 쭉 갈 겁니다. 자, 요것도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질문 있거나 자료 원하시는 분들, 이거 자료 원하시는 분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여기 QR코드 있으니까 QR코드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QR코드 어떻게 한다? 스마트폰 꺼내서 카메라 실행해가지고 갖다 대기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샵 3989 문자로 저 긴본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노란통 메신저 참여하는 링크를 드립니다. 그 링크 반드시 또 다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해가지고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